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500명 이상이 돼야지 멤버십이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토론토와 샌프란시스코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매치업은 사실 오늘도 제가 토론토의 역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정 웹은 사실 믿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어제 분석에서 해드렸었고, 뭐 토론토가 지금 1차전 잡고 2차전 잡고 수입까지 노려주는 상황이에요. 토론토의 최근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자, 다만 내일 샘프의 선발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로비 레이 등판하는데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까지 타이밍을 뺏는 투구를 가져가고 있죠. 구위가 나쁘지 않고 변화구들의 밸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성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20경기 나와서 119이닝 동안 1.08 WHP와 2.65의 방어율 잘하고 있죠.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우타자를 만났을 때 체인지업 타이밍에 조금 장타를 많이 맞고 있거든요. 우타자 만났을 때. 그래서 지금 피홈런 총 13개 중에 11개가 우타자 상대에 맞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토론토에는 누가 있다? 뭐 스프링어라든지 뭐 게레로, 뭐 비셋, 커크, 뭐 클레멘트 우타석에서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팀이고 자완투수 만났을 때 이번 시즌 토론토가 괜찮았거든요. 이번 시즌 좌투 상대 팀 OPS가 0.731 리그 전체 8위에다가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가는 홈 경기에서의 팀 OPS가 0.8 이것도 리그 전체 2위였고요. 좌투수 상대로 강했었고 홈에서 강했었고 펀치력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사실 레이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호세 베리오스 등판하죠. 151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뭐 싱커,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싱커의 밸류가 최근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샘프가 타격감이 너무 안 좋은 게 또 사실이죠. 최근 5경기 1할 9푼 6리까지 팀 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2.8득점, 리그 전체 27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샘프가 이거 반등할 수 있을지. 게다가 샘프가 낮 경기에서 또 약했거든요. 낮 경기 팀 OPS가 0.666, 리그 전체 25위 수준.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순수 선발 네임 밸류만 봤을 때는 로비 레이가 더 낫다고 저도 보기는 합니다만 뭐 상성이라든지 최근의 흐름, 낮 경기에 대한 변수들을 감안해 줬을 때 요거는 토론토가 다시 한번 뭐 플랜이라든지 역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뭐 토론토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에인절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오늘 2차전 에인절스의 불펜을 조금 털어주면서 승리를 챙겨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레인저 수아레즈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수아레즈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148kg짜리 싱커에다가
뭐 포싱,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고른 투구 비율을 가져가면서 피칭 스터프가 굉장히 좋은 유형이거든요. 스터프가 굉장히 좋은 유형이고 이제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득점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장타가 많이 나왔을 때 펀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인저 수아레즈를 만나서 장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억제 당하다 보면은 저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아레즈가 이번 시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엔젤스가 또 낮 경기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80. 리그 전체 22위 수준. 좀 약했었죠. 그래서 이게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을 모두 다 감안해 봤을 때 엔젤스가 레인저 수아레즈를 공략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볼게요. 자, 이에 맞서는 엔젤스의 선발은 소리아노 등판합니다. 일단은 뭐 155km 정도 되는 싱커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너클 커브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구속이 되게 빨라요. 하지만 커맨드는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볼넷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볼에 대한 빠른 공 구종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후반기 들어와서 타선에서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소리아노가 생각보다 잘 비벼준다 한들 뒷심 싸움을 들어갔을 때 오늘 이미 한번 털렸던 필라델피아 상대로 털렸던 불펜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많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요런 각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필라 승에다가 이제 1.5 마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피츠버그랑 화이트삭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 화삭. 자, 홈팀 피츠버그가 이제 화삭 만나서 1차전 지고 2차전 지고 내일 지면 수입이에요, 홈에서. 그래서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가 홈에서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던 팀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화삭에게 수입을 당할 위기에 있다? 원정 화삭에게 수입을 당할 위기에 있다? 조금 아쉽죠, 분명히. 자, 여기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내일 피츠버그의 선발은 앤드류 히니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너클 커브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페스볼이 사실 뭐 구위라든지 뭐 커맨드 볼 끝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홈에서는 PNC파크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안정감이 드는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즌 홈에서 총 8번 경기 나오면서 46.1 동안 13자책, 2.53의 ERA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히니가 볼실만 안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삭의 선발은 에런 10일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포심,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거의 뭐 페이스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각이 좋은 뭐 커터라든지 싱커 좀 빠른 승부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 자체가 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2.2이닝 동안 피홈런이 10개나 되고 있거든요.
뭐 1.48 WHP와 5.3의 방어율, 안정감과는 좀 거리가 멀죠, 사실. 이거 피츠버그가 최근에 이제 타격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타점 정립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10일 상대로라고 한다면은 폭발력을 조금 보여주면서 뭐 나쁘지 않은 득점 지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희니가 이길 수 있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피츠버그가 수입까지는 좀 면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츠버그 승리. 다만 뭐 피츠버그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건 또 사실이다 보니까 뭐 요거 정도는 리스크로 가져가 줘야 되기는 하죠. 어쨌든 피츠버그 승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애틀란타 양키스 볼게요. 애틀란타 양키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홈팀 애틀란타가 오늘 경기 운영이 조금 아쉬웠었죠. 4회까지 5점 차 리드를 가져갔었는데 역전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불펜 소모가 좀 많았어요. 뭐 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어스 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글레시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연투를 띄고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 애틀란타가 가져가는 투수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일 애틀란타의 선발은 클레이 홈즈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포심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3피치로 가져갑니다. 브레이킹 볼이 되게 좋아요. 우타자 헌팅이 나쁘지는 않지만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은 이 양키스가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도 나쁘지가 않다. 일단은 뭐 스위치 히터 포함해서 도밍게스라든지 아니면 뭐 벨린저라든지 뭐 치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웰스까지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좌타 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양키스가 좌타석에서 팀 OPS가 몇이다? 0.788. 리그 전체 5위.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결국 오늘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털리면서 이제 양키스는 타격 사이클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일 애틀란타는 클레이 홈즈부터 불펜 구간까지 계속해서 아마 실점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스트로먼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번 경기 등판해서 24.1일 동안 1.64의 WHP와 6.66의 방어율.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너무 안 좋았어요. 이번 시즌. 지금까지 6경기 던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 스트로먼이 문제가 뭐냐면은 변화구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페이스볼 계열도 사실 밋밋하다 보니까 타자들이 어렵지 않게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 근데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4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홈런이 또 8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스트로맨 이거 못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키스의 역배 각도 한번 보고 싶기는 했었는데 지금 홈즈도 그렇고 애틀란타 불펜도 그렇고 양키스의 스트로먼도 그렇고 다 같이 약간 실점을 많이 주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차라리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 다득점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랑 신시내티 볼게요. 일단은 지금 홈팀 매치가 최근에 많이 좀 주춤합니다. 주춤해요.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 3연패죠, 얘네.
근데 이제 매치가 홈에서 데이비드 피터슨이 등판하는 일정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등각을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이제 피터슨이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조금 유의미한 비율로 던져주고 있고요. 익스텐션이 진짜 좋고요. 싱커에 대해서 밸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상성에서 사실 신시내티를 만났을 때 저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일 경기장에 대해 시티필드 특성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특성이 뭐죠?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입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이 매치가 뭐 피터슨이라든지 필승주들이 전부 다 출격이 가능한 경기라고 한다면 정말 최소한의 실점만 주면서 어쨌든 경기를 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에보트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이번 시즌 좋아요. 16경기 나와서 91.1 동안 1.07의 WHP와 2.07의 방어율. 잘합니다, 이번 시즌. 매치도 이번 시즌 좌투수 만나서 팀 OPS가 0.667. 리그 전체 19위 수준인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완을 만났을 때. 그리고 뭐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접전, 투수전 양상을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신시내티가 뭐 애쉬 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간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연투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산틸란이라든지 뭐 좋은 투수들이 그래도 많기는 한데 뒷심 싸움은 매치가 조금 더 강할 것 같긴 합니다. 내일 한정으로 본다면.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매치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언더라든지 요렇게 한번 볼게요. 매치 승 8.5 언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클블 애슬레틱스 볼게요. 클블 애슬레틱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일단 1차전, 2차전이 계속해서 화력전이 나왔다 보니까 이게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좀 높게 잡힐 수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다만 내일 양팀의 선발들이 개빈 윌리엄스라든지 제프리 스프링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안정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 일단 클블 선발 먼저 볼게요. 개빈 윌리엄스 먼저 보겠습니다.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던져주는데 일단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 빠르고요. 구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어느 팀과 붙더라도 힘으로 약간 이겨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이 개빈 윌리엄스다. 다만 이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펀치력에서는 사실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윌리엄스가 완벽 투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뭐 퀄스 정도? 털리지는 않겠지만 완벽 투는 안 되는 느낌. 자, 반면에 애슬레틱스 선발은 제프리 스프링스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3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초에 약간 구위가 떨어지면서 부진하긴 했거든요. 시즌 초에 좀 부진했지만 최근엔 괜찮아요. 최근엔 스프링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빌 같은 경우에도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626. 리그 전체 26위 수준 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클블도 타선 사이클이 사실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다가 다시 좀 내리막을 탈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거슬립니다, 사실.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애슬레틱스가 약간 플러스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은 양팀 다 총력전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애슬레틱스 플랜 아니면은 역배 8.5 언더 요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S 플랜이라든지 뭐 역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언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필 역 언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콜로 미네 볼게요. 콜로 미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콜로가 1차전, 2차전 싹 다 잡아내면서 미네소타가 졸지에 수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입까지 콜로라도는 이제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 내일도 순수 체급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저 마르케즈와 조 라이언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라이언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자, 라이언 먼저 볼게요.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결정골로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근본적으로 좀 하이존 공략이 많아요. 하이존 공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뜬공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쿠어 스피드라는 특성 그 타자 구장 이런 특성을 조금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1차전, 2차전을 잡아낸 콜로라도에 빠따라고 한다면 저는 라이언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거 몇 방은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라이언이. 완벽투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콜로가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이 이제 2할 8푼 3리까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또 7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콜로가. 자, 이에 맞서는 콜로라도의 선발은 점원 마르케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그 다음에 너클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뭐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95.1 동안 피안타가 122개, 피홈런이 12개, 1.6의 WHP와 5.57의 방어율. 지난 시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감이 드는 선발은 아니다. 뭐 마르케즈 내려간 이후에도 지금 콜로 불펜도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 시즌이기 때문에 미네소타도 최근에 타격감 나쁘지 않거든요. 득점에 대한 지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팀 선발들이 가져가는 리스크라든지 나쁘지 않은 양팀의 타격감, 쿠어 스피드라는 이런 타자 친화 구장이라는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저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다득점을 좀 예측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 한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이제 분석 자료는 7가지 경기 한번 또 깔끔하게 분석 진행해 봤고요.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또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점점 많이들 봐주시고 계시던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운영까지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감사드립니다.